및 확률 분포 자, 확률 변수와 확률 분포예요. 자, 이때까지 우리가 뭘 배웠냐면 확률을 배웠어. 자, 동전을 두 번 던져서 앞면이 두 번 나올 확률 얼마요? 얼마요? 4분의 1이지. 오케이? 그러면 이게 확률이었어. 어떤 특정한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구하라고 해서 전체 경우의 수분에 그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이용해서 확률을 구했잖아. 근데 동전을 두 번 던지면 앞면이 두 번 나올 수도 있지만 몇 번 나올 수도 있어? 한 번이나 안 나올 수도 있겠지. 그러면 영준아, 한 번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잖아. 그러면 앞면이 나오는 횟수가 무엇이 되는 거야? 변하지. 변하는 수를 수학에서 뭐라고 불러? 변수라고 부르는 거지. 그래서 사건이 일어나는 횟수를 변수로 잡는다면, 확률 변수로 이렇게 잡는다면 우리는 하나의 확률이 아니라 이 사건이 나올 수 있는 모든 확률을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야. 이해돼? 그래서 얘를 확률 변수, 앞면이 나오는 횟수를 이제 통계에서는 앞면이 몇 번 나오라고 정해주지 않고 나오는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 x라고 얘기를 하면 이제 우리는 표를 그려서 처음에는 풀 건데, 자, x는 한 번 나올 수도 있고요, 한 번 나올 수도 있고요, 두 번 나올 수도 있겠죠. 이렇게. 그럼 그때의 확률은 t잖아. x가 스몰 x일 때 확률이라고 이렇게 적고, 그럼 한 번 나올 확률은 4분의 1이고 한 번 나올 확률은 앞뒤 비합해서 4개 중에 2개라 2분의 1이고, 그 다음에 얘는 4분의 1 이렇게 되겠지. 이걸 확률 분포를 나타내주는 표라고 해서 확률 분포표라고 불러. 그래서 어려운 개념이 아니야. 우리는 이때까지 어떤 사건이 일어날 확률 하나만 구했는데, 근데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횟수를 확률 변수로 잡아버린다면 하나만 구하는 게 아니라 이것도 나올 수 있는 모든 상황을 다 체크해서 거기에 따른 확률들을 전부 다 구해주겠다인 거야. 그러면 확률 분포표의 첫 번째 특징은 뭐겠어? 얘는 다 더하면 얼마야 항상? 1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동전을 던지는 횟수 같은 변수는 뭐 한 번, 두 번 이렇게 되겠지만, 뭐 키나 몸무게나 시간 같은 변수는, 자, 우리 반에서 몸무게가 70일 확률, 71일 확률, 72일 확률, 73일 확률 이렇게 나누면 그럼 다 해당이 돼? 아니지. 몸무게는 71.3일 수도 있고 71점, 뭐 정확하게 단위에 따라 다르겠지만 71.25까지도 이렇게 나오는 몸무게가 있고, 그렇지. 그런 것들은 딱딱딱딱 나누어 떨어지지 않아. 그래서 확률 변수에는 두 종류가 있어. 지금처럼 하나하나 나누어서 떨어지는 변수는 떨어져 있다라고 해서 이산 확률 변수라고 부르고, 길이나 시간 같은 변수는 붙어있기 때문에 실수 전체야 이산 확률 변수라고 불러. 연속 확률 변수라고 이렇게 불러. 그럼 이산 확률 변수는 제일 먼저 확률 분포 표를 세워서 풀 거야. 그리고 그 중에 특별한 확률 분포 하나를 배울 건데, 그 확률 분포를 이항 분포라고 불러. 그 다음에 연속 확률 변수는 따로따로 나눠서 표를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확률 분포 함수 그래프를 가지고 풀 거야. 그래프를 가지고 풀 거고,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연속 확률 변수를 따르는 확률 분포가 뭐가 있냐면 정규 분포라는 걸 배울 거야. 이렇게 하면 통계 파트의 절반인 통계적 3분의 2가 이 내용이야. 이 내용에 대해서 지금 배울 거예요. 이 내용에 대해서. 그래서 통계의 60-70%는 7-80%가 이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교과서 바뀌었어. 잠깐만. 예. 저기 없었는데 PDF이 없었는데. 지금 옛날 버전이라서 하나가 추가됐는데 통계적 추정이 비율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게 통계의 한 7-80% 정도 되는 통계 앞부분이고, 전체를 먼저 얘기해드리면 뒤에는 이제 우리가 가진 조사한 통계값을 이용해서 실제 어떻게 되는지 추정해보자 해서 통계적 추정 파트가 한 20-30% 돼. 근데 이제 얘는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연결되어 있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히 다 연결되어 있거든. 그래서 중간에 뭐 빠뜨린 내용이나 제대로 정리 안 하는 내용이 있이 뒤로 가면 100% 털려. 앞부분이랑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히 다 연결되어 있어. 그래서 이 부분을 완벽하게 한 70-80% 70% 정도를 완벽하게 하면 여기는 공식 몇 개 외우면 그냥 끝나는 파트야. 그래서 앞에서 일단 어떤 변수가 이상확률 변수고 어떤 변수가 연속확률 변수인지 따져보고, 그럼 이상확률 변수에서 우리가 확률 구하던 걸 이용해 가지고 확률 분포 표를 세우는 방법을 배우고, 그럼 그 확률 분포 표를 이용해서 평균 분산 표준 편차, 평균 기대값이라고 해요. expectation x 분산 표준 편차, 요것들을 이렇게 구해볼 거고, 그리고 이항분포에서도 똑같이. 그래서 이상확률 변수에서의 기본은 얘네를 구하라는 문제가 많아. 그래서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자, 1017번 봐봐. 요약을 하나씩 풀어드릴게요. 자, 다음 확률 변수 중 이상확률 변수가 아닌 걸 구하래. 자, 그러면 동물원 입장객 수는 이상확률 변수야? 아니야? 영준아. 입장객 수는 1.5명, 1.22명 이런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1명, 2명, 3명, 4명 이렇게 되죠. 그럼 이거는 무슨 변수라고 부른다고? 이상확률 변수라고 부른다고. 동거나 10개 동전 던져서 안면 나오는 개수는 셀 수 있지. 0부터 10개까지. 그래서 얘도 이상확률 변수. 그 다음에 형사야, 슛 성공한 개수는 승부차기 이상확률 변수. 그러면 저기 1번이랑 5번이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지웅아, 어떤 학급 학생 30명의 신발 치수는 발크기 말고 신발 치수야? 신발 치수는 이상확률 변수야? 연속확률 변수야? 연속? 야, 이 새끼야. 발크기는 연속이 맞거든? 신발 치수는 저기 신발 매장 가면 신발 270, 270.1, 270.2 이렇게 나와? 신발 치수잖아, 신발 치수. 이런 거에서 낚이면 안 돼. 270, 280, 275 5단위로 나오잖아. 그럼 얘는 셀 수 있어. 30명이라고 했으니까 적어도 뭐 보이고 한 반에 30명의 애들 신발 치수 재면 제일 작은 거가 뭐 230, 40, 제일 큰 애는 310, 20 해가지고 다 셀 수 있을 거 아니야. 이해돼? 근데 발 크기라고 했었으면 이거 연속확률 변수였을 거야. 길이니까. 오케이? 그런 다음에 효용아, 강수량. 어느 지역에서 1년 동안 내리는 강수량은 이상확률 변수가 연속확률 변수가? 연속확률 변수가 되는 거야. 연속확률 변수가 되는 거야. 자, 그러면 등전 이번엔 주사위를 표 한번 세워볼게요. 주사위를 던져. 몇 번 던질까? 3번 던져. 5 이상의 눈이 나오는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지.
이렇게 확률 분포표 세워보래. 그럼 일단 x는 몇 번부터 몇 번까지 가능합니까? 한 번부터 한 번, 두 번, 세 번까지 이렇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전체는 항상 1이라는 거 옆에 이렇게 적어주시고, 그럼 이제 밑에 확률을 구해봅시다. 주사위를 3번 던지면 전체 경우의 수는 몇 번? 64번? 아니잖아. 216번이죠. 요렇게. 자, 그랬을 때 빵번 나오려면 5 이상의 눈이 빵번 나오는 경우는 몇 번이야? 64번이겠지. 1, 2, 3, 4가 4번씩 나오니까 4에 3승에서, 그 다음에 얘는 216분에 한 번만 나오면 32? 아니지. 뭘 정하지 않았어. 5 이상이 첫 번째 나오고 4 이하 요걸지. 이게 지금 32잖아. 그러니까 이게 몇 개? 3개 있으니까 96이 되겠지. 요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얘 두 번 나올 때는 5 이상 두 번, 4 이상 한 번, 4 이하 한 번이면 얘 4가지, 2가지, 2가지니까 16가지인데 이거 말고 얘 순서 정해서 3가지 더 나오니까 48가지고, 그 다음에 3번 다 나오는 건 8가지 뿐이 없겠지. 요렇게. 그래서 이제 검산이 쉬워서 110, 104, 112, 104 둘이 더하면 216 되는 거 맞지? 요게 지금 확률 분포표야. 근데 이거 규칙이 있잖아. 요거 규칙. 이거 확률이 나오는 규칙을 함수로 한번 표현해 볼게. 이거 하나하나 다 구하기 귀찮으니까 함수로 한번 표현해 볼 건데, 자, 주사위 던지기 3번에 이거 무슨 시행이라고 불렀어? 앞에서 독립시행이라고 불렀었지. 그래서 이렇게 노가다 뛰면서 구할 때 무슨 생각을 하셨어야 되냐면, 선생님 확률 이거 독립시행의 확률로 구하는 게 더 쉽지 않나요? 라고 얘기를 했었어야지. 오케이? 그래서 자, 5 이상의 눈이 빵번 나올 확률은 뭐냐면 3번 중에 빵번 나옵니다. 5 이상 나올 확률이 3분의 1이에요. 이게 빵번. 5 이하 나올 확률이 3분의 2예요. 요거 몇 번? 3번. 그래서 27분의 8인데 이 새끼 약분해볼까? 그러면 16, 54, 27, 8, 27분의 8 맞죠? 요렇게. 그래서 독립시행 같은 경우는 횟수가 한 번, 두 번이면 괜찮은데 3번 이상 늘어나면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로 구하는 것보다 독립시행의 확률로 구하는 게 좀 더 쉽다고. 그러면 두 번째, 한 번 나올 확률은 3C1, 3분의 1 한 번, 3분의 2 두 번일 거고, 두 번 나올 확률은 3C2, 3분의 1 두 번, 3분의 2 한 번일 거고, 세 번 나올 확률은 3C3, 3분의 1의 3승, 3분의 2는 한 번 이렇게 될 거야. 자, 요 새끼 함수로 표현해보자. P, X가 X일 때는 어떻게 하면 될까? 3번 중에 X번 나올 때의 확률은 뭐야? 3C, X 3분의 1이 몇 번? X번 3분의 2는 3-X번. 이렇게 쓰면은 0일 때, 1일 때, 2일 때, 3일 때를 요 함수식에 넣어가지고 바로 구할 수가 있지. 이해돼? 요런 함수를 뭐라고 부르냐면 확률 질량 함수라고 부릅니다. 용어 정도만 기억하세요. 확률 질량 함수. 자, 변수라는 게 있으면 거기에 변수에 따라 나오는 y값을 정하는 함수가 존재할 텐데, 변수라는 것이 있으면 그 변수를 x로 하는 함수가 존재할 텐데, 그 함수의 이름을 확률 질량 함수라고 부르기로 약속하자. 이렇게. 그럼 연속 확률 변수도 당연히 함수가 있을 건데, 여기에 따르는 그 함수의 이름은 달리 불러요. 확률 밀도 함수라고 불러요. 확률 밀도 함수라고 불러요.
근데 이제 뭐 문제에서 확률 질량 함수는 구하라고 얘기를 좀 하거든. 근데 확률 밀도 함수는 구하라는 얘기 자체가 아예 없어. 너네가 이제 확률 밀도 함수 구할 일은 없어서. 그래서 x 값에 따라 달라지니까 x 값이 변함에 따라 y 값이 하나 정해지는 게 함수라서 얘가 변수가 생겼다는 건 그 변수에 따라서 나오는 값들이 정해질 거고 그 값을 정하는 규칙을 확률 질량 함수라고 이렇게 부를 거라고. 확률 질량 함수. 그래서 자 1020번 보시면 자 확률 질량 함수를 이렇게 줬어. 확률 질량 함수를 이렇게 줬어. 그러면 정의역 1, 2, 3, 4라고 문제에서 줬으니까 명준아 px가 3 이상인 확률을 구하래. 풀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거 무슨 뜻인지 해석이 돼요? 안 돼요? 자 확률 질량 함수가 다음과 같을 때 3 이상인 확률을 구하래. 3일 때 확률이 뭐야? 이거 아니야. 1020번. 이거 예를 든 거야, 예를 든 거. 자, 여기서 확률 질량 함수가 이게 아니었잖아, 이 새끼야. 얘 확률 질량 함수는 독립주행이었다니까. 얘 확률 질량 함수는 3cx, 3분의 1의 x, 3분의 2의 3-x라서 그래서 여기 뭐 3일 때 확률 구하라고 하면 3 집어넣어가지고 27분의 1 이렇게 될 거예요. 약분하면 27분의 1이거든? 이렇게 되는 거였고 지금 1020분으로 돌아와서 먼저 보시면 확률 질량 함수를 이렇게 새로 줬어. 그럼 3 이상일 때의 확률을 구하래. 근데 얘 정의역은 1, 2, 3, 4일 때만 성립하는 함수래. 정의되는 함수래. 그럼 3 이상일 확률이 얼마야? 3일 때 확률 2분의 1이요. 재밌는 친구예요. 내가 볼 때마다 새로워. 자, px가 3일 때 확률. 이 새끼야 3. 여기가 3일 때 확률. x가 3이래. x에 3 넣으면 뭐 나와? 9K요. 어렵냐? 괜찮아? 동건 어렵냐? 그러니까 1부터 4까지 다 집어넣은 다음에 다 합쳐서 1 나오고. 그래서 K 값을 구해야 돼, 그걸로. 일단 근데 내가 그걸 물어본 게 아니잖아. 3일 때 확률 좀 찾아달라고 얘기했는데 이 3일 때 확률을 찾아달라고 얘기했는데 이거 하나도 이렇게 어려우면 어떡해. 그러면 동건아 4일 때 확률은 16K야. 그러면 X가 3 이상일 때의 확률은 25K라는 거 야, 동준아 이해 돼? 진짜 돼? 그럼 K를 알아야 답을 구할 수 있겠지. 그럼 내가 지금 방금 배웠던 거, 자 표를 세우면 X값 변수는 1, 2, 3, 4만 가능하대. 그럼 1일 때 얼마야? 명준 네가 해. 1일 때 얼마야? 선생님 1이요. 어? 야, 명준아 일로 와봐. 여기 앉아. 여기 앉아. 일로 와봐. 여기서. 야, 정명준 너 여기 앉았어. 나랑 놀아. 야, 명준이가 계산은 엄청 빨라. 명준이가 계산은 엄청 빨라요. 근데 뭐를 이렇게 내가 너를 찾고 가야 되겠어. 안 되겠어. 명준아 빨리 와. 꾸물꾸물 거리지 말고 시간 없어. 2시간 반밖에 안 하는데 할 거 많아. 빨리 와. 그렇지는 아니야. 알았지? 사랑해주고 애정하는 거야. 봐봐. 확률 질량 함수가 이래. x가 1일 때 확률이 얼마냐고 선생님이 지금 물어보는 거야. 얼마야? 그래. 2일 때 확률은 얼마겠어? 3일 때 확률은 9K고 4일 때 확률은 16K잖아. 네, 그래서 답이 3 이상일 때의 확률은 25K잖아. 근데 25K가 답이 없어. K를 네가 직접 구해서 얼마인지 찾으래. 이거 K 어떻게 구할 거야? 어떻게 구해야 되겠어? 그러니 전체가 1이니까 하다면 얼마야? 30K지. 그럼 K 얼마겠어? 그렇지. 확률 분포표에서는 이상한 확률 변수에서는 확률 질량 함수가 이렇게 나오면
전 확률의 함수가 합이 1이라는 걸 이용할 수가 있어 우리가. 그래서 확률 분포 표를 구했을 때 우리는 기본적으로 합이 1이라는 걸 계속 이용할 거야. 합이 1이라는 걸 계속 이용할 거야 표에서. 그러면 합이 얼마? 6분의 5 이렇게 해서 문제가 끝나는 거라고. 이렇게 확률 질량 함수 나오면 뭐 해주면 돼? 그냥 직접 집어넣어가지고 확률 값들을 구하는 대신 미정계수를 끼고 있다면 그때는 우리가 합이 1이라는 걸 이용해서 그 미정계수 값을 하나 찾아주자고. 합이 1이라는 걸 이용해서 미정계수 값을 찾아주자고. 그 다음에 너 그거 해놨어? 등차수열 그거 유형마다 선생님이 정리해준 거 그거 따로 정리했어 안 했어? 해오라 했잖아. 영상 보고 저기 확률보다 훨씬 쉬울 거야. 저기 이때까지 경우의 수나 이런 거 배울 때보다 훨씬 더 쉬울 거야. 자, 표가 이렇게 주어진 상태에서 아까는 내가 표를 직접 세웠는데 이번에는 함수 대신에 표를 줬어. 근데 함수 줄 때보다 표 줄 때가 좀 더 많긴 함. 자, px가 1, 2, 3, 3 이하의 확률을 구하래. 영주, 요거 이 표에서 여기에 해당하는 확률이 뭐야? 3p지. 그럼 3p가 구하면 되지. 3p가 얼만데?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끝나는 거라고. 어렵냐? 이해됐어? 할 수 있겠지. 자, 그 다음에 표를 직접 세워야 되는 상황이 주어지는 게 어렵다. 표를 직접 세워야 되는 상황이 주어지는 게 어렵지. 표가 주어지거나 함수가 주어지면 그냥 대입해가지고 계산 단순히 하는 문제가 돼요. 자, 그러면 1032번. 흰색 2개, 빨간색 하나, 검은색 3개가 있어. 얘 확률량수 x에 대해서 꺼낸 흰공의 개수를 x라고 했어. 그러면 몇 개 동시에 꺼내? 2개 꺼낸데. 자, 이 표 세워. 영준아, 2개를 꺼내면 흰공은 몇 번부터 몇 번까지 나올 수 있겠니? 이 6개 중에 2개를 꺼내면 흰공이 나올 수 있는 개수는 어떤 것들이 가능하겠어? 0번, 1개, 2개 이렇게 될 거야. 그러면 자, 0번 나오려면 확률이 어떻게 돼? 일단 전체 경우의 수 뭐 분해야? 62분의 4씨 정답. 이유는 빨검검검에서 2개를 뽑을 거니까. 그래서 야, 이거 약분하지 마. 나중에 어차피 계산해야 되거든. 이거 15분의 6이라고 써해. 분모 통일시켜주는 게 나아. 그러면 얘도 15분의 얼마겠어? 8. 얘는 15분의 1 이렇게 될 거야. 이해돼? 어차피 지금 구하라는 게 뭐야? A도 구하고 B도 구하고 C도 구하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A, 여기가 B, 여기가 C라서 15분의 14랑 2를 더해서 15분의 2를 빼서 A랑 B를 더하고 그 다음에 얘를 빼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15분의 2, 마이너스 15분의 28이 답이 되겠다. 15분의 28이 답이 되겠다. 이렇게. 야, 풀 수 있겠어? 없겠어? 야, 친구들 이거 이해돼? 여기까지는 쉽지 않아? 그래서 말해. 15분의 8은 6개 중에 2개를 꺼내. 흰공을 하나만 꺼내야 되니까 얘 둘 중에 하나를 꺼내고 요 4개 중에 하나를 꺼내고. 이해돼? 그래서 근데 이제 너네 학교는 상황을 그지같이 줄 거야. 이 표 상황을 그지같이 주고 확률 분포표를 세우는 상황이 좀 어려워질 수는 있어. 근데 보통은 통계에서 이 상황을 확률 구하라는 확률 킬러 문제나 경우의 수 킬러 문제처럼 완전 더러운 상황 주고 그거 하나하나 케이스 나눠가지고 구하는 그런 류의 문제가 통계에서는 안 나와. 이걸 전부 다 구해야 되기 때문에 보통은 이 상황이 조금 예쁜 편이야. 그나마 너네 내신은 조금 어렵게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기 중간고사 때 나오는 문제들보다는 훨씬 쉬워. 자, 그 다음에 1037번. 자, 표를 줄 테니까 자, 이제 평균 얘기해 볼까요? 평균. 자, 우리 평균 등급 한번 내봅시다. 똑같은 얘기를 한번 해볼까? 동건아, 이번에 몇 과목 봤어?
6과목 6과목을 봤어. 사천세계 구경하고 아 7과목 7과목을 봤어. 평균 한번 내보자. 자, 변수가 뭐 있어? 자,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있어. 1등급 몇 개 있어? 없어요 1등급이 없어. 자, 7과목 중에 1등급은 없어. 그래서 1등급 받을 확률은 0이야. 그 다음에 2등급은 하나 있어 2등급이 하나 있어. 그럼 7분의 1이야. 3등급은 5개 있어 5개 있어. 그 다음에 4등급은 하나 있어 하나 있어. 이렇게. 오씨, 평균 등급이 너무 쉽다. 자, 이렇게 되면 너네 평균 낼 줄 알지? 2가 하나요. 3이 5개요. 4가 하나요. 하고 뭘로 나누지? 전체 개수로 나누지. 7로 나누지. 이러면 뭐가 돼? 딱 봐도 3이 되겠구만. 이렇게 되지. 자, 근데 이때까지는 평균을 전부 다 총점분의 개수로 이렇게 나눴잖아. 요걸 어떻게 쓸 수도 있냐면 봐봐요. 7을 하나, 둘, 셋으로 이렇게 나눠볼게. 그럼 2 곱하기 7분의 1 더하기 3 곱하기 7분의 5 더하기 4 곱하기 7분의 1 이렇게 계산해도 되는 거지. 이해돼? 우리는 이제 도수분포표, 중학교 때처럼 도수분포표를 이렇게 세워가지고 총합을 구하고 개수로 나눠서 평균을 구하는 게 아니라 확률분포표를 세워서 평균을 구할 거야.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한 거야? 이 표에서? 야, 집중해. 어떻게 한 거야? 야, 요거 요 표에서 어떻게 하면 이렇게 나와? 맞아. 곱해서 더하면 그게 평균이야. 이렇게 곱해서 더하면 이렇게 곱해서 5개를 더하잖아. 이게 바로 평균이 됩니다. 평균. 그래서 평균 구하는 게 되게 좋아요. 확률분포표가. 확률분포표가 주어지면 평균 구하는 게 개 쉬워. 뭐만 하면 돼? 변수와 확률을 곱해서 더하기만 하면 끝난다. 그게 바로 평균이다. 그래서 자, 이제 평균의 개념 이거 진짜 중요해요. 자, 평균의 개념은 x라는 평균의 개념은 시그마 다 더할 거니까 i는 0부터 n까지 그때그때 나오는 x 값과 거기에 해당하는 확률 값을 곱하면 평균이 된다. 요거야. 그러면 앞으로 이 변수가 만약에 y의 평균을 구하라고 한다면 y라는 변수의 평균을 구하래. 그러면 당연히 시그마 i는 0부터 n까지 y 평균 구하라며. 그럼 여기를 x가 아닌 y로 이렇게 바꿔주고 그럼 그 y에 해당하는 확률을 또 곱해주면 이번에는 뭐가 될 거다? y에 대한 평균이 될 거야. 그래서 시그마 pi가 이 가운데 새끼의 평균을 나타내는 식이라는 걸 완벽하게 이해를 좀 해주셔야 돼요. 시그마 pi가 요 가운데 변수의 평균을 나타내는 식이라는 걸 반드시 이해를 해주셔야 돼. 그래야 나중에 B로 넘어가면 바로 무슨 문제가 나올 거냐면 x제곱의 평균을 구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 x제곱의 평균을 구하라고 얘기해. 그러면 시그마 i는 0부터 n까지 변수가 x제곱이면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그 새끼의 각각의 확률을 곱해서 더하면 항상 평균이 된다고. 이렇게 쓰면 되는 거야. 그리고 그러면 너네 중학교 때 배웠던 거 이게 무슨 뜻일지 한번 생각해봐. m이 평균이에요. 이거 중학교 때 배웠는데 이게 뭐게? 분산이야. 분산의 정의가 뭐야? 편차 제곱의 평균. 평균으로부터 중학교 때 배웠던 통계 내용도 어느 정도 정리가 좀 돼야 되는데 중학교 때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배웠어. 오케이? 왜 배웠냐면 평균이 뭐 예를 들어서 고인고 1반 수학 평균이 50이야. 2반도 수학 평균이 50이야. 그리고 30명씩 있대.
그래서 선생님이 수업 준비를 해가지고 들어가려고 1반이랑 2반이랑 똑같이 한 60, 70점 맞을 수 있도록 중간에서 조금 어려운 개념들을 좀 준비해서 들어갔어. 들어갔는데 1반은 보니까 15명이 100점이고 15명이 빵점이야. 뭐 축구 애들은 그냥 다 빵점이고 나머지 애들이 개 잘하는 거야. 근데 2반은 들어가 봤더니 애들이 진짜 잘하는 애 못하는 애 하나 없이 다 같이 그냥 또이또이하게 50점인 거야. 그럼 첫 번째 반에서는 수업이 아예 내가 준비한 게 안 되겠지. 얘네들은 쉽다고 지랄할 거고 얘네들은 아예 이해 안 된다고 지랄할 건데. 근데 2반에서는 수업이 잘 되겠지. 그러면 평균만 가지고 그 집단을 이해하기에는 부족함이 좀 있어.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래서 그 보통 집단을 나타내는 중학교 때 대표값으로 평균을 많이 사용하기로 했어. 그게 제일 잘 보여주니까. 근데 평균만 가지고는 부족하다 이거야. 평균으로부터 얼마큼 떨어져 있는지를 알아야 얘네들의 상태를 좀 알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평균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정도를 그래서 자료값에서 평균, 별량에서 평균을 뺀 걸 중학교 때 뭐라고 배웠냐면 편차라고 배운 거야. 편차. 그래서 근데 편차는 그냥 다 더해버리면 0이 될 거야. 그래서 절대값을 씌워서 더해야 되는데 절대값 씌워서 더하는 게 귀찮으니까 뭘 때리냐면 제곱을 먼저 때리는 거야. 그럼 다 크기로 바뀌어버릴 테니까. 다 양수로 바뀌어버릴 테니까. 그래서 편차를 제곱한 다음에 평균을 내면 그게 평균으로부터 얼만큼 떨어져 있는지를 보여주는 분산이라는 개념이었어. 분산. 그러면 지금 편차를 제곱해가지고 분산을 구한 거잖아. 그래서 걷다가 다시 루트를 씌우면 그걸 표준 편차라고 불렀었고, 표준 편차라고 불렀었고, 그게 이제 고등학교 때도 필요한 개념이에요. 그러면 그걸 이제 고등학교 때로 바꿔서 나는 편차 제곱의 평균을 구하고 싶어. 그럼 평균 구하고 싶을 때 하는 짓은 시그마 PI야. 그리고 내가 원하는 변수를 가운데다가 집어넣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분산이라고 주면 애들이 많이 맞춰. 분산 구하라고 얘기하면 애들이 많이 맞추거든. 근데 이렇게 식을 써놓으면 이 식의 해석이 안 돼서 아 분산 구하라는 거구나라고 몰라서 못 푸는 경우가 많아. 그래서 이 시그마로 특히 너네 학교는 시험이 어려우니까 일반계 고등학교에서는 일반계 고등학교는 이거 가지고도 1등급이 달려. 요런 류의 식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그냥 기본 내용들만 다 뭐 평균은 다 곱해서 더해요 이렇게. 그 다음에 분산은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뺀 거거든. 재평평제라고 외우면 되는데 재평평제로 구하고 거기다가 루트 씌우면 끝나요. 요게 끝이야. 애들이 아는 수준이 거기서 끝이라고. 그래도 연파 같은 데서 2가 떠. 근데 이제 이런 걸 알아야 1이 뜨는데 보이는 그렇지 않지. 보이는 요런 문제를 많이 내지. 그냥 쉬운 문제, 누구나 맞출 수 있는 문제보다 다 어려운 문제들을 내니까 그때 통계에서 변별력을 주고 싶어서 하는 짓이 뭐냐면 시그마로 표현을 막 해줄 거야. 어차피 이제 대수까지 배워서 시그마 내도 상관없잖아. 그래서 시그마로 막 이렇게 표현을 해줬을 때 요 식의 뜻이 정확히 무엇인지를 이해해야 된다고. 용준이 이게 뭔데? 평균 마이너스 편차. 이게 뭐야? M이 뭐야? 평균을 쓰는 방법은 변수를 이용한 expectation x, ex라고 쓸 수도 있고 중학교 때까지는 변수 따위가 없었어서 그냥 평균을 m이라고 썼었어. 미인 해가지고 m이라고 썼었어. 오케이? 그러면 이게 평균이야. 얘는 뭐야? 변수야. 맞아. 그걸 중학교 때는 별량이라고 배웠었어. 그래서 각각의 변수 값에서 평균을 빼 그걸 편차라고 불렀어. 편차를 제곱해. 그런 다음에 시그마 PI가 편차 제곱에 무엇을 뜻하는 거라고? 편차 제곱에 확률을 곱해서 더하면 요 새끼의 평균이 되는 거라고. 이 풀 식의 뜻이 요 새끼 제곱의 평균이라는 뜻이 되는 거라고. 이해돼? 그래서 자 분산 유도해 볼게요. 자 여기서 평균 구하라고 하면 이렇게 그냥 곱해서 다 더하면 그게 평균이야. 그래서 평균 구하는 건 쉬워. 자 그럼 분산 유도해 봅시다. 자 분산을 저기 중학교 때처럼 구하면 다른 걸로 한번 해볼게요.
자, 요런 확률 분포표가 있대요. 자, 그러면 도수 분포표로 중학교 때처럼 나타내면 전체가 4과목인데 한 과목이 1등급이고 한 과목이 또 2등급이고 3등급이 2과목 이렇게 된다는 상황이죠. 그래서 1등급 하나, 2등급 하나, 3등급 2개라 이걸 4로 나누면 이게 평균이 돼서 4분의 9라고 이렇게 찾아질 거야. 근데 이제 그걸 어떻게 하자고 했어 방금? 4분의 1, 4분의 2, 4분의 6 평균 4분의 9 이렇게 구하면 더 낫다고 하는 거야. 요 뜻이니까 이해돼? 평균은 그래서 이렇게 구하는 거야. 근데 분산은 중학교 때 어떻게 구하기로 했냐면 자료값에서 평균을 빼 이게 편차잖아? 그리고 이걸 또 제곱해 2에서 4분의 9 빼 또 제곱해 3에서 4분의 9 빼 또 제곱해 그런 다음에 개수인 4로 이렇게 나눠 이렇게 분산을 구하기로 한 거야. 근데 그 딱 봐도 더럽잖아 귀찮고. 그래서 내가 좀 더 쉽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유도해 줄 거야. 잘 봐봐. 지금 이 유도하는 걸 정확하게 이해해야 돼. 자 일단 이번엔 문제에서 분산을 구하래. 이 새끼 분산 이렇게 분산을 구하래. 자 분산 구하고 싶어서 편차 x값에서 평균 깬 거 제곱의 평균 이게 분산이야. 일단 이게 분산이야. 자 그럼 시그마의 성질에 의해서 야 어제 배웠지? 시그마 여기 뭐하라 그랬어? 계산하려면 전개하라 그랬지. 싹 전개하라 그랬어. 곱하기에 대해서 분배 법칙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요 새끼를 무조건 전개하라 그랬어. 그럼 x제곱 i 곱하기 pi 마이너스 2m xi pi 플러스 m제곱 pi 이렇게 될 거야. 자, 첫 번째 시그마가 무슨 뜻인지 효영아 요 새끼 무슨 뜻이야? 여기까지만 찾으면 동건아 무슨 뜻이야? 그 I 0 x 0제곱 p 0 x 1제곱 이게 무슨 뜻이야? 더하는 n까지 아, 손을 못 떠난다. 지우가 이게 무슨 뜻이야? 이게 준현아 똑같이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써놓고 이걸 물어보는데 왜 너는 몰라? 내가 수업 준비 못하나 봐. 이걸 이렇게 써놓고서 내가 지금 이걸 유도해주는데 이걸 EX제곱이라고 왜 말 못하지? 그래서 내가 계속 강조한 게 뭐야? 나 미치겠네. 야 내가 방금 계속 강조한 게 뭐야? 앞으로 시그마식에서 시그마 PI가 나오면 뭐라고 그냥 읽으면 된다 그랬어? 가운데 거 평균이라고 계속 얘기하잖아. 시그마 PI는 가운데 거 평균이라니까 X제곱의 평균이라고 라고 얘기하면 되지. 왜? X제곱에 0 넣고 1, 2, 3, 4, 5, 6 집어넣는 거랑 거기에 해당하는 확률들을 다 곱해서 더하면 요 새끼의 평균 나오니까. 오케이? 아 이해돼? 2m 바깥으로 꺼내기 변수 아니니까 시그마 i는 0 i가 변수야. 시그마의 변수니까 변수 아닌 새끼는 바깥으로 이렇게 꺼낼 수 있다 그랬어. 이건 뭐야? 요시 무슨 뜻이야? x의 평균이라는 소리야. 그러면 요 새끼 m도 뭐였어? 평균이었지. 평균을 뜻하는 다른 표현인 거니까 서로 같은 거야.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2 m제곱이라고 쓸 수 있겠다. 이렇게 이해돼? 혹은 2x 전체의 제곱이라고 써도 괜찮아. 2x 전체의 제곱이라고 써도 괜찮아.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거 시그마 주면 시그마 i는 0부터 n까지 m제곱은 i 없으니까 꺼지고 pi만 이렇게 쓸게. 준현아 이 뜻 무슨 뜻이야? 이거 얼마야? 지웅아 이거 무슨 뜻이야? 내가 어제 뭐라 그랬어? 시그마 못 알아보겠으면 뭐라 그랬어? 그냥 펼쳐보라 그랬지. I 0 넣어봐 P 0 I 1 넣어봐 P I 2 넣어봐 P 해가지고 어디까지야?
PL까지 다 더하래. 그거 얼마야? 1이잖아. 이해돼? 시그마 PI의 가운데 변수가 있으면 당연히 그 변수의 평균을 말하는 거지만 그냥 확률을 다 더하라고 하면 이건 그냥 1이잖아. 1의 평균이라고 해도 1의 평균이라 그래 1의 평균도 1이지 1의 평균이라고 해도 되지. 아 물론 근데 이제 이게 변수가 아니니까. 아 근데 야 준영아 이제 0, 1, 2, 3, 4, 5, 6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다 더하면 아 밑에 줄 요거 다 더해서 1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게 어려워? 어려워서 꼭 굳이 1의 평균이라고 읽어야 돼? 이해돼? 아 1의 평균이라고 읽어야 돼. 그래 이것도 괜찮아. 시그마 PI가 가운데 평균이라면 1의 평균도 1이지. 이해돼? 그래서 아 이건 M제곱이 되는구나. 야. 그래서 고등학교 때는 분산을 저기 편차제곱의 평균이라고 외우지 않아. 구하지 않아. 어떻게 구할 거냐면 이렇게 구할 거야.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주시면 그게 분산입니다.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주시면 분산이야. 그러면 이게 왜 쉬운지 보여드릴게. 자 방금 평균 구해놨어. 평균 구해놨지? 평균의 제곱을 뺄 거야. 4분의 9의 제곱을 이렇게 뺄 거야. 그럼 저 선생님 제곱의 평균은 어떻게 구하는데요? x제곱의 평균은 x제곱 확률 분포표에서 이렇게 곱해서 더하면 그게 그냥 평균인 거지. 변수가 x가 아니라 x제곱으로 바꾸면 요 새끼가 1, 2, 3이 아니라 1, 4, 9인 새끼가 될 거 아니야. x가 1일 때의 확률이 4분의 1이라고 하면 x제곱이 1일 때의 확률도 4분의 1일 거 아니야. x가 2일 때의 확률이 4분의 1이라고 하면 x제곱이 4일 때의 확률 또한 4분의 1일 거 아니야. 2라는 소리니까 x가 3일 때의 확률은 x제곱이 9일 때의 확률이 4분의 2라는 소리랑 이 말이 똑같은 말일 거라고. 그럼 뭐만 하면 끝나? 4분의 1, 4분의 4, 4분의 18에서 16분의 81을 빼주시면 이게 그냥 분산이라는 거야. 이렇게 표해서 계산을 할 거야. 이게 분산 구하는 방법이야. 분산 구하는 방법. 그럼 표준 편차는 어떻게 구하면 되겠어? 중학교 때랑 똑같아. 그냥 분산 구해서 루트만 씌우면 그게 표준 편차야. 듣고 있어? 분산이 뭐라고? 어떻게 구한다고? 그렇지. 재평평제. 이거 진짜 중요한 식이야. 외워. 재평평제. 모든 확률 분포표에서 우리가 분산을 구할 때는 다 재평평제로 구할 건데 제곱의 평균은 어떻게 구한다고? 아니. 그건 잠깐만 기다려. 문제 한번 생각해보자. 자, 37번. 자, x가 k, 3k, 6k래. 합은 1이고. 그러면 영준아, 이 표 보면서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뭐야? 이 표 보면서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뭐야? 제일 먼저 이용하고 싶은 게 뭐야? 그렇지. A가 7분의 1이라는 거야. 약분하지 마. 약분도 안 되지만 약분이 되더라도 약분 안 하는 게 편해. 이렇게 먼저 찾아. 합이 1이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평균이 62라고 줬어. 그럼 무엇을 구할 수 있어? 평균을 어떻게 구해 여기서? 그럼 얼마야? 그렇지. 이렇게 되지. K는 얼마? 14라는 걸 알 수 있어. 이해돼? 알겠어? 자, 그 다음에 이제 분산구라고 할 거야. 여기가 고등수학 전체에서 난이도가 제일 쉬워. 여기가 고등수학 전체에서 난이도가 제일 쉬워. 풀어보시면 알겠지만 고등학교 수학에서 제일 쉬워가는 부분이야. 그래서 변별력이 없어서 이과생들이 확통을 수능에서 선택을 안 하고 계속 미투를 선택했던 거야. 심지어 문과생들도 원래 저기 선택 과목일 때는 잘하는 문과생들도 전부 다 뭐 했냐면 미적분수 선택해가지고 수능 봤어. 그쪽이 너무 쉬워가지고 변별이 잘 안 돼서. 자, 1042번. 자, 1, 2, 3, 4번이 무슨 뜻인지 찾아보래. 따로따로 읽어. 김동건, xi-m이 뭐야?
이게 뭐야? 이게 그냥 편차 이 새끼야. 그냥 편차. x가 x에서 평균 뺀 거 편차. 그걸 뭐래? 제곱 제곱했을 때 무엇을 구하래? 평균 구하래. 편차 제곱의 평균 구하래. 그걸 뭐라고 불러? 다른 말로 분산이야. 1번식이 분산식인 거 알겠어? 이해돼?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건 훨씬 쉬워하지. 지웅아 x 빼기 m 제곱 이게 뭐예요? 이게 무슨 뜻이야? 누구 제곱의 평균? 용어 정리 잘해야 돼. 이거 뭐야? 이게 x 빼기 m 뭐라고? 별량에서 평균 뺀 거 뭐라고? 편차 제곱의 평균이라는 거지. 이 식이 훨씬 쉽지 이거보다. 이거는 애들 잘 안다고. 이거 보면은 편차 제곱의 평균이 분산인 거 안다고. 근데 이게 편차 제곱의 평균이라는 뜻을 잘 모른다니까. 이게 평균 뜻하는 식이라는 걸 애들이 잘 이해를 못해. 그럼 세 번째 그냥 분산이라고 써줬으니까 됐고. 네 번째 이게 무슨 뜻이야? 명분에 이게 무슨 뜻이야? x제곱의 평균이야. 그럼 분산되려면 뭐도 뒤에 붙어 있었어야 돼? 평균의 제곱이 붙어야 돼. 또는 이게 붙어 있어야 된다고. 뭔 말인지 이해돼? 그 다음에 이제 5번. 그래서 4번이 틀렸고 5번 효용아 시그마 i는 1부터 m까지 xi 제곱 pi 빼기 m제곱이야. 이게 무슨 뜻이고? 이게 무슨 뜻이야 이게? 1이야? 다 하면 분산인데 저 박스 아닌데. 시그마 pi가 무슨 뜻이라 그랬어 효용아? 시그마 pi가 뭘 만들어준다 그랬어? 여기 지금 하는 내용이 지금 통계에서 거의 제일 어려워하는 내용이야. 지금 하는 내용 통계에서 제일 어려워. 일반계고등학교에서는 이거 편하게 해석이 되면 1등 나온다니까. 일반계고등학교에서는 1등짜리들만 이렇게 하지 시그마 자체를 아예 쓰지를 않아. 시그마 너무 싫어해. 형아, 너 영준아 이거 무슨 뜻이야 박스? 동건아 이거 무슨 뜻이야 이 박스? 그래 고마워. 요 새끼의 평균이라는 뜻이라니까. 다음 봐봐. 아까 얘는 편차 제곱의 평균이라는 뜻이라니까. 편차 제곱의 평균은 다른 말로 하면 분산이라는 뜻이고. 그러니까 이 시그마 pi가 2를 뜻하는 거라니까. 알았어. 시그마 pi를 지우면 대신 뭐라고 써주면 되냐면 2라고 이렇게 써주면 된다니까. 윤용준 이해 돼? 진짜 돼? 그럼 뭔 뜻이냐고. 이게 이 새끼의 평균이라는 뜻이라고. 이 새끼가 뭔데? x제곱이요. x제곱의 평균이라는 뜻이라고요. x제곱의 평균. 뭔 말인지 이해돼요? 이가 확률이죠. 평균이야. 2가. P가 확률이고요. PX가 X일 때 확률이고요. 2는 X의 평균이라는 뜻이에요. 평균이라는 뜻이요. 자, 시그마 i는 0부터 0까지 AXI 곱하기 PI. 자, 이거 무슨 뜻이야? AX의 평균이라는 뜻이라고. 이해돼? 자, 시그마 i는 0부터 n까지 4x 제곱 i 플러스 4xi 3xi pi. 문제가 이거 무슨 뜻이야?
이렇게 되는 거야. 어려운 거, 이 방법도 괜찮은 것 같다. 시그마 PI는 지우면 E라고 써주시면 된다고. 이렇게. 이해돼? 시그마 PI는 평균 불러오는 거라서 시그마 PI를 지우면 E라고 써주시면 된다고. 시그마 PI가 보이면. 근데 요것만 시그마 진짜 아무것도 없이 시그마 PI만 이렇게 나오면 그러면 여기 1이라고 쓰고 E 1이니까 1이라고 1의 평균 이렇게 아니면 그냥 이거 확률의 합 얘만 확률의 합이라는 뜻이니까 그냥 확률끼리 다 더하라는 뜻이니까 1이라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5번 그래서 다시 효영아 이건 무슨 뜻이야? x제곱의 평균에서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뺐으니까 그게 뭐라고? 분산이라고. 제평균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기 분산이라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문제 풀면서 이제 해보자. 1050번 흰공 2개, 검공 3개가 들어있는 주머니가 있어요. 흰둘, 검둘, 흰색. 거기서 2개를 동시에 꺼낼 거야. 2개를 동시에 꺼낼 거야. 그랬을 때, 자, 표 세웁시다. 2개를 동시에 꺼냈을 때 흰공의 개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했어. 효용아, 흰공 나올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들이 생겨요? 이공이요? 0, 1, 2, 3 몇 개 꺼낸다고 했어? 5개 중에 2개 꺼낸다고 했는데 그럼 흰공 몇 개부터 몇 개까지 나와? 0, 1, 2까지만 나온다. 확률 분포표를 세울 때는 나올 수 있는 제일 작은 경우부터 제일 큰 경우까지 산식표 이렇게 써주는 거다. 그러면 지금 자 5개 중에 2개 뽑는 거 분모는 뭐야? 5개 중에 2개 뽑는 거 5C이야. 그럼 흰공이 아예 안 나오는 거 몇 가지 경우야? 2가지야? 왜? 어디서 2개 뽑아야 돼? 흰공이 아예 안 나오려면 검은 거에서 2개 뽑아야 돼. 검은 거 몇 개 있어? 2개 중에 2개 뽑는 거 몇 가지야? 1가지. 그다음 명준아 흰공 하나 나오려면? 들어올라 6. 그다음 얘는 1에서 빼면 되니까 3 이렇게 해도 되고 기왕이면 실수하는지 안 하는지 판단하려고 5C2분의 3C2로 계산을 해보고 이렇게 세 개를 더해서 합이 1이 되는지를 확인해 보시는 게 좀 더 나아. 근데 이제 문제가 많이 어려워지면 이 경우가 되게 많아지는 문제들이 본고 정도는 많이 나와. 그랬을 때 굳이 시간 없으니까 요거를 따로 찾아가지고 검사하지 말고 이게 힘든 상황이면 빡센 상황이면 그냥 이 둘만 쉬운 거 둘만 찾아서 전체에서 내가 확실히 이거 둘은 쉬우니까 구할 수 있겠어. 그래서 아예 안 나오는 거랑 2개 나오는 게 쉬우니까 이렇게 2개를 먼저 구하면 전체에서 그냥 빼가지고 가운데를 채우는 것도 방법이야. 이렇게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 되면 지금처럼 쉬운 상황이면 그냥 다 구해가지고 더해서 1되는지 확인해 주시고 어려운 상황에서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평균 구하래. 우준아 평균 불러봐. 10분의 6 더하기 10분의 6 쉽지? 할만하지 이건. 5분의 6. 자 분산 구해봅시다. 동건아 분산 구해봐. 제평평제 제곱의 평균 먼저 구해봅시다. 어떻게 구해? 위에다가 x제곱하고 0, 1, 4라고 써놓고서 곱해서 더하면 그게 제곱의 평균이라고 풀어. 10분의 6 그래 10분의 18. 그 다음 이거 평균 구해놨지? 마이너스 25분의 36 평균의 제곱.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면 그러면 얘는 약분하면 5분의 9라서 25분의 45에서 25분의 36을 뺐으니까 25분의 9 이렇게 되겠네. 이해돼? 이렇게 분산. 그럼 표준 문자 얼마야? 표준 문자 이렇게 쓴다. 5분의 3 이게 표준 문자야. 이렇게 씌우면 되니까.
이게 뭐에서 제일 중요한 거? 이산확률 변수에서 시험에 무조건 나오는 건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하는 작업을 하라는 거야. 이산확률 변수에서 시험에 무조건 나오는 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평균 구해라, 분산 구해라, 표준 편차 구해라 라고 얘기해. 이산확률 변수 메인은 평균 변수와 표준 편차 구하는 거야. 이렇게. 그 구하는 법 자체가 어렵지는 않아. 다만 상황이 그지 같아서 표 세우는 게 좀 어려울 수 있어. 그리고 이거 하나 더 해보자. 아까 확률 질량 함수. 자, 야, 준영. 이 상황에서 P, X와 X 구해봐. 이거 X로 표현해봐. 불러. 뭐 보내? X바 X요. 확률 질량 함수 자체를 구해봐. 10분의 1, 10분의 6, 10분의 3. 분모가 뭐였어? 지웅이가 보여봐. 10, 5C2야. 항상 상황은 몇 개를 뽑든지 간에 5C 2분의 야. 그 다음에 이제 흰공을 X개 뽑을 확률을 구하라는 거잖아. 그럼 불러. 10분의 1? 그거는 10분의 1은 X가 0일 때 확률을 뜻하는 거고 흰공이 X개 나오려면 3개 중에 X개 뽑고 2개 중에 2-X개 뽑아요 이렇게라고. 이게 확률 질량 함수야. 여기에 확인해봐. 여기에 0 넣으면 10분의 1 나오는 거 맞아? 여기에 1 넣으면 10분의 6 나오는 거 맞아? 여기에 2 넣으면 10분의 3 나오는 거 맞니? 요게 요 함수의 확률 질량 함수라고. 문제에서 확률 질량 함수를 구하라고 얘기하면 그럼 흰공이 X개 나올 때 확률이 얼마인지를 찾으라는 거야. 그럼 5개 중에 2개를 뽑는데 흰공이 X개 나온다고 했으니까 3개 중에서 몇 개를 뽑고? X개를 뽑고 그러면 나머지 2개 중에서는 몇 개를 뽑고? 2-X개 2개 뽑는데 X개 제외한 나머지만큼을 검정공에서 뽑으면 된다. 이게 확률 질량 함수라고. 이해돼? 많이는 안 나오는데 저기 모의고사에 확률 질량 함수 구하라는 문제는 안 나와. 수능에는 안 나오는데 내신에서 애들이 싫어해서 내신 변별력을 위해서는 좀 낼 수 있으니까 요것도 구할 줄 아셔야 된다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자, 분산표준 편차 구해보라. 1063번. 흰공색, 검은공 둘이 들어있는 상황은 똑같네. 검은공이 나오는 횟수를 몇 개를 꺼내? 2개를 꺼내. 검은공의 개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고 분산을 구해보래. 자, 분산 구하려면 평균 먼저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표를 당연히 먼저 구해주셔야 되고. 그럼 명준아, 5개 중에 2개 꺼내는데 검은공이 나올 수 있는 개수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가능합니까? 연계 아니면 1개 아니면 2개. 연계 나올 확률 그냥 바로 구해볼까? 10분의 얼마? 3 하나 나오는 건 3, 2에서 6 1 요렇게. 이거 평균 분산 직접 한번 구해봐. 구해서 다 확인해줘. 보여줘. 이 표에서 평균 분산 구하는 거 한번 보여주세요. 그래서 안 내봤어. 5분에서 25분. 너는 평균 얼마 나왔어? 부산은? 왜? 맞냐? 5분에서 25분에 맞냐? 나오냐? 빨리 해봐. 계산. 끝까지 해봐. 나오는지. 계산은 엄청 빠르다니까. 수업을 안 들어서 그렇지. 누구나 솔직히 말하고 내가 생각할 때
딴 생각하지. 에이, 눈이 칠판에 안 있을 때가 많은데. 눈이 칠판에 있을 때보다 안 있을 때가 더 많은데. 딴 데 볼 때 많은데. 솔직히 말하면 딴 생각하지. 계속 집중한다고. 그거만 있어. 집중해? 집중하는 거 맞아. 자, 그럼 마지막이야. 이상한 설명서의 그 표 파트 마지막이거든요. 자, 봐봐. 이렇게 표가 주어졌어. 근데 문제에서 2x 플러스 3의 평균을 한번 구해보래. 이렇게. 그러면 당연히 방금 전에 했던 것처럼 x가 0일 때면 2x 플러스 3은 뭐가 돼? 3이 되겠지. x가 0일 때 2x 플러스 3은 5가 되겠지. x가 0일 때 2일 때 2x 플러스 3은 7이 될 거야. 그래서 얘 평균을 구하라고 하면 이렇게 구하면 되겠지. 근데 그게 귀찮은 거야. 그게 귀찮아서 요 짓을 안 하고 구할 수 있는 공식을 하나 배울 거야. 그게 뭐냐면 유도하는 게 별로 어렵지 않아. ax 플러스 b의 평균을 구하래. 준현, 시그마로 써봐. 시그마. i는 0부터 n까지. 앞에 A 빼고 일단 a PI xi 더하기 b PI pi 이렇게 쓰면 되는 거 다들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금명준, 요게 무슨 뜻이라고 요게? ax 플러스 b의 평균이요. 근데 지금 이거 시그마 계산해야 되는데 곱으로 이루어져 있지? 전개해야 되겠지. 전개해서 찢어줄 거야. 전개해서 찢어줄 거야. 증명하는 거 어렵지 않으니까 너네가 직접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 시그마 i는 0부터 n까지 a, x, i, p, i 더하기 시그마 i는 0부터 n까지 b, pi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i 없는 새끼들은 바깥으로 꺼내면 생각이 좀 더 쉬워지니까 i 없는 새끼들은 바깥으로 이렇게 꺼낼게요. 네.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라고 지금아? x의 평균 2x라고. 그 다음에 금번아 얘는 뭘 말하고? 1이라. 이거 중학교 때도 그 무슨 뭐 일품 같은 문제들이 나오던데 이번에 좀 작년에 중3 애들 통계 과정인데 중학생들은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내가 평균이 20점이었어. 근데 이번에 모든 성적이 다 2배씩 성적이 오르고 3점씩 올랐어. 그럼 평균이 몇 점일까? 그러면 애들이 2배 올랐으니까 40점이고 3점씩 올랐으니까 43점이네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런 내용인 거야. 뭔 말인지 이해돼? 그래서 꼭 외워두셔야 돼. 이거 진짜 중요한 공식이야. 결론을 과정도 이해를 제대로 해주시고 결론은 무조건 외워야 돼. 앞으로 x 말고 ax 플러스 b 형태의 평균을 구하라고 얘기를 하면 그러면 ax 플러스 b로 표를 다시 세우는 건 귀찮은 일이니까 내가 x 평균만 구해가지고 거기에 a를 곱하고 b를 더해서 평균을 구하겠다. 이렇게야. 교육과서에는 저기 문제집에는 여기까지만 나오지만 보인고는 이런 것도 시험에 내. 얘도 쫄 거 없어잉. 2차식도 보인고는 돼.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이것도 다 시그마 찢을 거니까 a 2x 제곱 b 2x 평균까지만 내. 2차식을 부산이랑 표준표창 안 내고 이렇게 그냥 쓰면 돼. 이해돼? 앞으로 x 아닌 변수 식의 평균을 구하라고 얘기하면 그냥 싹 나눠서 꺼내주면 돼. 할 수 있겠어? 그래서 이런 표가 주어지고 문제에서 뭘 물어보냐면 이런 표를 주어지고 문제에서 뭘 물어보냐면 2x제곱 더하기 3x
요 새끼를 찾으라고 이 문제에서 준다고. 요거 구하라고 한다고. 그러면 2x제곱 플러스 3EX 이렇게 되겠지? 그럼 이제 EX는 여기서 뭐야? 아까 얼마냐? 10분 37? 아 1이지 10분의 8, 5분의 4라는 걸 이렇게 구할 수가 있잖아? 근데 이거 어떻게 구할까 이거 어디서 뭘 이용해서 구할까? 아 지금 표가 있으니까 괜찮겠다. 표가 있으니까 제곱해가지고 얘는 구해야 되지. x제곱의 평균은 제곱해서 구해야 돼. 근데 이 표를 안 주고 문제에서 이렇게 주거든. 2x가 3이고 vx가 2일 때 얘가 얼마냐고 이렇게 물어. 그럼 이 식에서는 제곱의 평균을 뭘 가지고 구할까? 이걸 어디서 구해야 될까? 얘가 3인 건 알겠는데 이거 얘네 둘을 이용해서 얘 구할 수 있는데 분산이 뭐라는 뜻이라서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 9를 뺀 거라서 그래서 얘가 11입니다 라고 이렇게 구하면 되는 거야. 제평균제를 이용해서. 그래서 제곱의 평균은 다 분산에서 출발한다는 생각을 해. 제곱의 평균이 필요하면 표가 있으면 당연히 표는 개쉬워. 2x 플러스 3도 뭐 x제곱도 x제곱 플러스 2x도 x가 0이면 0이 되고 1이 되면 3이 되고 2가 되면 9가 되잖아. 그냥 곱해서 다 더해버리면 끝나는 거잖아. 이해돼? 곱해서 그냥 다 더해버리면 끝나는 거잖아. 그래서 표가 있으면 괜찮은데 표 없이 이렇게 줄 거란 말이야. 이렇게? 그럼 이런 상황에서 평균과 분산을 이용해서 제곱의 평균은 어떻게 구한다? 분산이 재평평제임을 이용하시면 된다고. 분산이 재평평제임을 이용하시면 돼. 자, 그 다음에 분산은 뭐는 분산? ax 플러스 b의 분산을 구하래요. 분산의 정의는 편차제곱의 평균이에요. 시그마 일단 평균이니까 pi라고 이렇게 쓰고 편차 변수가 이거잖아요. 그럼 요 새끼의 평균을 빼줘야 편차가 되는 거죠. 위에서 배웠죠. 요 새끼의 평균은 뭐라고요? 이 새끼의 평균은 뭐라고요? A, EX 플러스 B 이게 평균이라고. 자기 거 평균을 빼줘야 되잖아. 편차는 자료값에서 자기 거 평균을 빼주면 돼. 그러면 뭐해? P 사라지겠지. A로 묶으면 XI 빼기 M 요렇게 되겠지. 이해됩니까? 그러면 이걸 제곱해봐. A 제곱 xi 빼기 m 제곱 pi 시그마 이렇게 될 거야. 이해됩니까? 진짜 돼? 여기서 이해되니? 그럼 a 제곱은 그냥 꺼지라고 할까? a 제곱 이렇게 꺼지라고 하면 용준아 이게 뭔데? 이게 뭐일까? 분산이지. 고맙다. 편차 제곱의 평균이라는 뜻이니까 분산이지. 그래서 결론이 개신밖에. ax 플러스 b의 분산 구하라고 얘기하면 제곱만 꺼낸 후에 vx 이렇게 그냥 끝나는 거야. 이해돼? 야 b가 왜 필요가 없어질까? 생각을 좀 해보면 야 똑같이 성적이 3점씩 오르면 그럼 평균도 똑같이 3점 오를 거니까 편차에 영향을 끼칠까 안 끼칠까? 안 끼치겠지. 평균으로부터 떨어진 정도는 계속 똑같이 그냥 다 오른쪽으로 색한다니까 평균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B는 분산에 영향을 끼치지 않아. 가 이제 이게 시그마를 배우지 않았을 때 그냥 증명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런 느낌이야 라고 이렇게 배우는 거고 실제로는 그냥 뭐 시그마를 이용해서 증명하면 되는 거고. 그럼 표준 편차는 괜찮아. 너 이거 왜 싸도 따라가지냐. 집중하기가 어려워? 어? 코가 막혀서? 어떡해? 화장실을 줄까? 숙제 얼마 남았어? 많이 남았어? 오늘 6시간 계속 해야 돼? 다 오라. 안 돼. 알 거 다 오라. 그냥 다 오라. 잔소리 하지 말고 그냥 다 오라. 다 오라.
알겠지? 다 한다. 자, 그럼 표준 편차는 당연히 뭐겠어? 위에 새끼 루트 치우면 되겠죠? 그럼 뭐가 붙냐면 절대값 A, 표준 편차 X 이렇게 될 거야. 루트 A 제곱은 절대값 A야. A가 넘칠 수도 있기 때문에 요게 다야. 끝. 여기까지가 확률과 통계의 한 15% 정도 되는 것 같다. 통계 전체 한 15% 정도 되는 것 같다. 확률 변수랑 확률 분포 표를 이용한 평균, 분산, 표준 편차, 변수가 바뀌었을 때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 생각보다 내용이 별로 없어요. 지금 한 단원에서 너네가 외워야 되는 내용이 뭐야? 일단 확률 변수라는 게 뭔지를 이제 배운 거야. 확률 하나 구하라고 하는 거 말고 확률이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사건이 일어나는 횟수 같은 걸 변수로 잡아준다면 당연히 그 변수가 달라질 수 있고 그 변수가 달라짐에 따라 확률 또한 각각 따라서 나올 거라고. 그래서 이 모든 경우를 구해서 표로 나타내는 걸 확률 분포 표라고 하고 그런 것들을 확률 분포라고 부르고 이런 확률 분포는 이상 확률 분포라고 불러요. 표를 이용해서 나타낼 수 있는 거. 그래서 이상 확률 분포가 x값이 변함에 따라 어떤 식으로 달라지는지 그 규칙을 보여주는 게 확률 질량 함수고 이름이 그냥 달라. 확률 질량 함수. 그래서 확률 질량 함수를 문제에서 주면 그냥 x의 함수값 넣어가지고 함수값 구하면 되는 거고 안 주면 그냥 너네가 확률을 따로 구해서 표를 세우면 되는 거고 그럼 표를 세웠을 때 평균은 자료값 x값과 px값을 다 곱해서 더하면 그게 그냥 평균이라고. 그리고 분산은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뺀 거라 표에서 x제곱 위에다가 써놓고 다 곱해서 더하면 그게 x제곱의 평균 거기에 아까 구해놓은 평균의 제곱을 빼면 그게 분산이고 그리고 루트를 씌우면 그게 표준 편차라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변수가 x가 아닌 x에 관한 1차식으로 나왔을 때 평균은 a 2x 더하기 b 분산은 a제곱 vx 표준 편차는 그냥 a 표준 편차 이렇게 된다. 정도야. 그럼 이제 문제를 풀 수 있었구나. 자, 9번, 10번, 11번, 12번까지 문제 한번 풀어봐. 하나씩 풀어봐. 지금 계속 해줘서 아마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내 예상을 항상 뛰어넘으니까 한번 풀어봐. 풀어보고 안 되면 얘기해줘. 어디가? 싫어.